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인구의 한 2% 정도 됩니다. 이 2%가 미국에 기부하는 게 미국 전체 30%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야 라는 문화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부를 했더니 안 돌아와. 그게 체득이 돼서 더 안 줘. 남들도 안 주니까 나는 또 안 줘.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끊으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저 정도의 나이가 된 분들이 사실 한 번은 희생해야 되는 세대가 아닐까. 저희 윗세대만 해도 제가 저희 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요. 아버지가 보통 집에 한두 시쯤 왔는데 그리고 아침 6시에 나가시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 제 세대가 그럼요. 시대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의 세대가 처음으로라도 희생해서 그거를 다음 세대한테 전달해야 되는 첫 선순환의 시작이 돼야 되지 않는가.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페파컬리지 장분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또 모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유대인 부자는 한국 부자들이랑 어떻게 다른가. 네. 이걸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부자는 어떤 사람, 어느 정도 되면 부자고 그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네, 부자가 뭡니까? 아, 부자가 뭡니까?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한테도 이 부자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있었을 때 이 부자들을 만나고 이 유대인 부자들을 만나서 리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리치,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말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네네. 이분들은 리치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리치가 너무 중요하지만 네네. 이분들의 관심은 웰스에 있었어요. 웰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부는 네. 웰스에 가깝고 네. 리치는 그 어떤 돈의 액수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성취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것을 꼭 모든 사람이 성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로서 나온 거에 대한 존중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삶의 목표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한국에 왔을 때는 네. 액수가 중요했어요. 그쵸. 얼마 이상이면 부자다. 얼마 이상? 그래서 제가 한국에 2017년 정도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가장 유행했던 키워드가 경제적 자유예요. 지금은 그 경제적 자유의 트렌드 자체가 조금 사라지고는 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분석을 해서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부자가 뭐야 라고 물었는데 학생이 이 세 가지 대답을 하고 있으면 너는 지금 브레인워시 당하고 있는 거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다. 그게 뭐냐? 네. 100억 자산, 월천, 한강뷰 아파트. 이게 네 머리에 있다면 아마 너는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한 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게 약간 부자의 어떤 표시가 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부자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한국만 이 돈이 중요했고요.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유대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것보다는 문화생활이나 웰비잉, 사람의 어떤 행복한 삶, 그리고 여가 생활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다른 답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네. 그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오히려 부자라는 거를 그냥 이 페퍼컬리지에서 그냥 액수를 정해버렸어요. 어떻게? 1000억으로. 1000억으로. 그래서 1000억은 부자. 아하. 1000억 이하는 그냥 부자가 아닌 걸로 똑같다. 이렇게 똑같아. 그렇게 해야 100억은 뭔가 사람들이 야, 나 열심히 하면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가능성이 해서 좀 있을 것 자꾸 같고. 그거를 목표로 두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보다 약간 집중을 우리의 인생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1000억이 넘으면 부자로 저는 이제 이렇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차라리 그게 낫다. 차라리 그게 낫다. 그냥 아예 크게 만들어서 네. 돈에 대해서 이게 개념이 이게 돈 때문에 부자인지 아닌지를 가르지 않겠다. 맞아요. 그런 이제 이야기네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부자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유대인들한테는 그 부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자기의 삶에서
주체적으로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느냐를 부자의 조건으로 좀 보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러려면 시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야 되고 재정에 대한 것도 자유가 있어야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대. 그게 꼭 액수에만 정해져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어떤 마인셋이나 멘탈이 그러니까 액수가 작아도 자기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는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한 자유 그러니까 그냥 자유 우리나라는 약간 느낌이 돈이 많아서 자유한 느낌이고 그분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선택으로 자유해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한 끗이 다르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게 꼭 한국이 잘못돼서 미국이 잘 돼서라기보다는 미국이 어쨌든 받았던 문화적인 블레싱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도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부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리치라는 단어랑 웰스라는 단어를 이제 비교해 주셨는데 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보면 리치, 웰스 둘 다 이제 부의 개념인 맞아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리치는 그냥 부자라고 보통 표현이 되고 웰스는 부라고 표현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리치랑 웰스를 거의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미국에서는 리치는 그냥 돈이 많은 사람. 예, 돈이 많으면 리치다. 그러니까 웰스한 사람이 리치할 수는 있는데 리치한 사람이 꼭 웰스하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웰스는 그냥 재정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마인셋,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자주 얘기하는 뭐 아비투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아비투스가 높은 그 나의 선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유가 있는 나의 어떤 마인셋이 부자인 사람을 웰시라고 Y를 붙여서 부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비투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빌딩보다는 땅이 이 사람들한테는 웰스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땅은 변하지 않는데 이 땅은 부로 인식을 하고 빌딩은 부 위에 지은 나의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는 예, 저게 있더라고요. 생각이 좀 완전 좀 다르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빌딩보다는 땅에 가까운 게 웰스. 빌딩은 어떻게 보면 리치에 가깝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냥 리치한 사람이 웰시한 건 아니다. 그렇죠. 웰시한 사람은 부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맞습니다. 뭐 이런 거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질문인데 부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유대인 부자들을 많이 만나셨다. 맞습니다. 예. 아니면 이제 이 질문이 맞나요? 부자를 만났는데 유대인이었다. 아니면 유대인 부자를 일부러 찾아 만났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죠? 부자들 중에 유대인이 많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다른데 처음에 제가 너무 절실해서 만났는데 우연히 유대인이었고 네. 유대인 부자였고 그 이후에 유대인 부자에게 너무 매력을 느껴서 그 다음부터는 의도적으로 찾아간 것 같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예. 유대인 부자가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가장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인상 깊었고 네.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유대인 부자를 만나기 시작한 게 이제 20대 후반이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군대 갔다, 그러니까 대학교 갔다가 네. 군대 갔다가 한국의 그 쩌드른 문화, 저 때는 막 본고사도 보고 뭐 수능도 보고 막 자율학습 11시까지 하고 11시 끝나면 학원 가서 압구정동에서 2시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오면 3시간, 그땐 3당 사락이 있었어요. 3시간 3시간 자면 자고 붙고, 공부하면 붙고 네, 4시간 자면 떨어지고, 그래서 2시에 오면 2시 반쯤 자고 5시 반쯤 일어나서 학교 6시에 출발하고 이제 그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그분들을 봤는데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여유로운데 행복한데
한국에서 그렇게 원하던 부를 쫓는 게 아닌데 부는 가지고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충격이죠. 충격이고 억울하고. 억울하지. 억울해. 아니 나는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이게?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 저걸 못 이뤘는데 이분들은 저렇게 행복하면서 어떻게 저걸 이룰 수 있을까?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고 또 매력적이었던 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누굴 만나면 이거 내 거 안 주는 게 공부할 때도 노트 안 빌려줘요. 그냥 내가 하고 맞아. 내가 잘 하고 그때 막 공부 잘하던 애들이 자기 노트 안 빌려주거든요. 유대인을 만났는데 너무 퍼주는 거예요. 시간도 퍼줘요, 돈도 퍼줘, 지식도 퍼줘, 지혜도 퍼줘. 그리고 알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셜 캐피탈, 그 알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해서 더 깊이 경험하도록 해줘. 근데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 사람이 나한테 해서 저 사람이 얻는 게 없는데 한국은 내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나 주면 하나 받을 생각으로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맞아. 하면서 잘하는데 얘는 다 줬어. 그리고 잘 가. 이게 뭐지?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고, 이야, 이 사람들은 조건 없이 주는구나. 그럼 저건 문화로 되어 있겠구나. 이 문화가 뭘까?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거 너무 알고 경험하고 싶다. 네. 그때부터 매력에 좀 빠졌던 케이스입니다. 네. 세상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면은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받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근데 퍼준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뭐 사람은 이기적이잖아요. 뭐 선악설을 믿든 성선설을 믿든 이기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제가 이제 두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한 가지는 이제 뒷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네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떤 분을 이제 만나서 이분을 그냥 한 1년 동안 그냥 도와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 유대인들을 만나고 변화돼서 이분들의 문화를 제가 이제 느낀 거죠. 탑재한 상태였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나눠주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고 이분들을 도와줬는데 이 친구가 엄청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굉장히 좋은 학교도 나고 머리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는데 저한테 1년이 딱 지나고 이 얘기를 했어요. 저 이제 형이라고 해요. 형, 난 형이 사기꾼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형 조심해. 한국은, 그러니까 그 친구도 싱가포르에서 국제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외국 문화를 좀 알아요. 한국은 이렇게 주면 그 뒤에 뭔가를 받을 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형처럼 이렇게 그냥 주고 끝난 사람은 없어. 형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아직도 한국 문화에 이런 게 되게 있고 오히려 주는 것 자체를 조심해야 되는 문화가 있기는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질문이 처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줄 수 있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때 네. 생각이 막 나가지고 네. 그 이제 이분들의 저걸 보니까 체다카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 체다카라는 문화는 네. 체다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 정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인구의 한 2%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 2%가 미국에 기부하는 게 미국 전체 30%예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문화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근데 이 문화가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 이 체다카 문화를 통해서 뭔가 사회의 정의를,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받은 만큼 이 사회가 정의롭게 바뀔 수 있도록 내가 사회 기여를 해야 하는 거에 대한 교육들을 좀 받아오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가 사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강한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조금 깊이 가면 결국은 우리가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야라는 게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해서 준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받은 것들을 주는 게 당연한 정의 실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문화가 좀 있어서 아마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15살 때부터 돈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너무 그때 용돈 받는 게 너무 나한테는 캔디 사 먹고 하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쵸. 이분들 뭐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5개의 병을 주고 5개로 나눠서 기부의 병이 있는 거 자라고 하는데 자가 있고 거기다가 내 돈을 넣어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기부하는 것들을 15살 때부터 경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네 주위에 있는 친구를 변화시키고 너의 학교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 커뮤니티를 변화시키는지를 이 친구들은 아마 한 10년 동안 25살까지 충분히 경험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세웠을 때도 이게 분명히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통 25살쯤 결혼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를 낳고 해서 한 10에서 15년 정도 해서 한 40살 정도가 되면 이미 그게 다 몸에 배어 있고 자녀에게도 이제 가르치는 나이가 되니까 그 문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롤 어라운드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대대손손이 전해지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냥 경험했던 네. 저의 생각이기는 해요. 네.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저도 부럽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이제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주려면 기부하려면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는 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악순환, 선순환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기부를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게 보여. 그럼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내 자식한테도 주고. 그러니까 또 기부해. 그러니까 또 잘 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과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부를 했더니 배신당했어. 안 돌아와. 그게 체득이 돼서 더 안 줘. 그러니까 남들도 안 주니까 나는 또 안 줘. 이거는 계속 악순환 아닌가.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끊으려면 누군가는 맞아요. 손 들고 나는 어떻게든 내가 이제 욕먹고 뭐 거절당하고 해도 나는 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선순환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한. 네. 저는 애국자는 아닌데 네. 애국자는 아닌데 한국 청년을 너무 사랑하고 한국 청년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네. 굳이 그러고 있는데 애국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최근에 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기성세대라고 하는 이제 저 같은 저 정도의 나이가 된 분들이 사실 한 번은 희생해야 되는 세대가 아닐까. 우리가 그거를 실천해야 되는 세대의 첫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는 게 저희 윗세대를 보면 위의 윗세대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죠. 예, 저희 윗세대만 해도 사실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바쁘셔서. 예, 뭐 현대건설에 계셨고 그때는 막 술상무 뭐 이런 게 있었고 아버지가 보통 집에 한두 시쯤 왔는데 술에 안 취하고 오신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침 6시에 나가시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얼굴 거의 못 봤어.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시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 제 세대가 시대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열심히 사신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물론 지금 세대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세대랑 봤을 때 먹고 사는 게 너무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저의 나이대의 세대가 이미 그거를 받은 세대라고 저는 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많이 받았고 저 또 그런 교육도 받았고 미국에서 저는 저의 세대가 처음으로라도 희생해서 그거를 다음 세대한테 전달해야 되는 첫 선순환의 시작이 돼야 되지 않는가. 뭐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사실 썩어서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피는데 그거를 희생할 수 있는 게 사실 희생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앞으로 30년에서 100년 사이에 한국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사실 책임감은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네. 저도 더 열심히 살아서 그걸 나눠줘야겠지만 근데 그 선순환의 시작을 제 세대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고 누군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시작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경험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는 뭐 꼭 유대인이라서만 그러진 않을 수 있겠지만 미국의 어떤 좀 어느 정도 잘 사시는 분들이나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봤을 때 아마 그 문화를 경험하시면 나도 저런 문화 경험하고 싶다. 저 사회에 들어가고 싶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디 모임에 갔는데 여기 모임이 너무 좋아. 나도 여기 끼고 싶어. 맞아. 그런 문화가 유대인 커뮤니티였던 것을 저는 좀 경험을 했고 그래서 네 저는 선순환으로 가기 우리가 위해서는 선순환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은 필요하다. 40대, 50대, 40대. 제 나이 때입니다. 네, 40대, 50대. 저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주는 삶을 살기 네. 위해서는 그 희생이라는 생각도 필요하지만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주는데 이거 안 돌아올 수도 있어. 네. 그리고 내가 마음을 줬지만 배신당할 수 있고 네. 상처받을 수 있어. 네. 하지만 주는 거야. 네. 라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용기는 용기를 영어로 네네. courage라고 해요. 그쵸. 근데 그 COUR의 어원을 따라가면 네. heart, 너의 심장을 따라가라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용기를 낸다는 거는 너의 심장이 하는 말을 따라가. 그래서 격려는 영어로 뭐냐면 encouragement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을 격려한다는 건 너 잘할 수 있어 라기보다는 대표님이 대표님 심장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심장이 하는 말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격려라는 어원인 거죠. 그래서 그 courage, 용기라는 말의 어원을 쭉 따라가 보면 결국은 믿음이 선행돼야 돼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증거가 있어서 믿는 거가 맞느냐, 그쵸. 믿고 나서 증거가 생기는 게 맞느냐인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싸움인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건 믿고 나서 증거들이 생길 수 있는 시대가 일단 먼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전 들고 용기를 낼 만한 건덕지가 있으니까 용기를 내는 건 전 용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건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게 없지만 믿고 배신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알지만 믿고 시작하는 게 용기가 아닌가. 저는 50대도 있지만 저는 사실 40대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40대가 50대는 좀 무섭잖아요. 그쵸. 네네. 뭔가 잃으면 내 인생은. 근데 40대는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많은 40대, 저를 포함한 40대 우리나라에 있는 기성세대가 사실은 많이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유대인 부자 이야기를 좀 더 가볼까요? 그러면 만나셨던 유대인들 중에서 이분 좀 인상적이다 그런 분들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너무 많고요. 사실 한 두 분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두 분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던 분 말고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던 분은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만났던 윤리 선생님이 있어요. 에틱스인데 이분은 이제 보잉에서 제일 높으신 자리에 계셨고 한 30년 정도 계셨던 분이세요. 돈도 많이 버셨고 너무 좋으셨던 분인데 이 유대인 분 대학도 이분은 예일 대학교 나오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대학 그리고 굉장히 좋은 커리어를 쌓고 여기 오셔서 윤리 수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럼 보잉에서 뭘 했나 봤더니 가버넌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버넌스를 하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세우는 걸 하니까 윤리랑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당연히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들은 다 가지고 있었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 중에 했지만 왜 교수를 하시냐 그냥 쉽게 사셔도 되는데 이분 진짜 그 마인드가 너무 딱 있으셨던 게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내 남은 세월 나눠줘야지. 이렇게 받은 거 갖고 가는 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나는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 그리고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거 있잖아. 진심은 보이잖아요. 그쵸. 눈빛에서 진짜 그냥 말로 느끼는. 하는 거 아니고 인생으로 그거를 전달하고 계셔서 너무 놀라웠고 근데 이분이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하셔서 저희 클래스에 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네.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사실 다른 친구들은 그냥 가서 뭐 얘기하고 놀고 먹고 그래도 저는 이제 그런 문화가 처음이었어요. 미국 가서 한국에 계속 있다가 갔으니까 저는 좀 울었거든요. 왜냐면 정말 한 30평 좀 안 되는 굉장히 낡은 한 50년 된 집에 막 페인트도 잘 안 돼 있는 이런 굉장히 겸손한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집 안에서 풍기는 푸근함과 사랑 이게 느낄 수 있었고 이분이 차를 혼다 시빅을 타고 다니는데 15년 타신 거예요. 아니 뭐 꼭 혼다 시빅을 타는 게 꼭 뭐 이게 맞다 이건 아니지만 이분 정말 욕심이 없으시고 정말 사회에 기부하시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환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근데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분이 거기 그냥 1, 2년 계신 건 아니니까 앞으로도 뭐 5년, 10년 그렇게 학생들이 이분의 문화를 다 받고 이분의 생각들을 전달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되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때. 와 이거 너무 부럽다. 와 이거는 평생 기억나겠다. 근데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예, 그분이 너무 좀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부자셨던 거죠. 엄청 부자셨습니다. 엄청 부자셨어요. 예, 엄청 보잉에서 30년 일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분 제가 얼핏 듣기로 한 달에 들어오는 그 보잉에서 들어오는 돈만 2천만 원은 넘으셨고 그 학교에서 받는 월급도 있으시고 자기가 해놓은 자산도 있으시고 근데 그거 자기 걸로 하나도 여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오히려 자녀한테 뭐 상속하고 이런 것도 생각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뭔가 그 대표님이 뭔가 부럽다. 너무 부럽다. 부럽어요. 우리 시대를 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나도 저런 데서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들과 살고 싶다. 나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치고받고 맨날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유한 경쟁의 개념이 아예 없었고요. 거의 다 무한 경쟁의 개념. 그러니까 베스트 원보다는 온리 원의 개념은 늘 있으셨고 네.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잘 서서 사회를 이롭게 한다라는 정신이 너무 투철했고 네. 사실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이 40대가 그쵸. 앞으로 40년 맞아요. 동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니 저도 네.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오셔서 한국의 부자도 많이 만나셨잖아요. 만났죠. 네. 네. 한국 부자들은 좀 어떤가요? 이게 좀 네. 네. 일단 한국의 부자분들은요 돈이 많으세요. 돈이 많으시고 재밌는 거는 미국 부자를 만날 땐 집으로 초대하셨거든요. 네. 한국 부자분들은 항상 호텔로 초대하셨어요. 아주 나이스한 호텔로. 네. 그 잘못된 건 아닌데 네. 그 문화가 좀 그랬던 좀 다르네요. 네, 좀 네.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부자는 맞는데 이분들이 부자로서 돈은 많이 버셨는데 그 윗세대한테 멘토링을 받으신 분들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멘토링을 받았다.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자기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고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되는 법은 알았고 부자가 됐는데 문화가 들어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웰스라는 느낌보다는 리치라는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성과 위주.
너 이렇게 하면 승진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너 얘를 만나서 요거 한번 해봐.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 그런 성과 중심, 성취 중심의 조언들을 좀 많이 해주셨고 미국 멘토 부자분들을 만났을 때는 웰빙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행복하면서도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미국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장에 대한 걸 더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은 그냥 따라오는 결과일 뿐 중요한 건 성장, 그로스다. 그로스 마인셋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행복함 가운데 그로스 마인드로 계속 성장하다 보면 성공은 너가 정의한 대로 올 거다.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거였고 한국의 부자분들은 좀 야, 너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려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런 게 조금 강하셨던 것 같아요. 한국 부자분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건 평행한 건 전혀 아니고 차이점이 좀 그렇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미국에 계셨던 유대인이나 이분들은 이미 윗세대부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경험하셔서 그냥 나눠주신 건데 네. 우리 윗세대 부자분들은 그분들이 하신 어마어마한 업적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셨으나 그 위에서 이분들을 도와주신 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사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분들이 이 나라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1950년대, 네. 60년대부터 시작됐으니까. 네네네.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자라고 얘기하는 뭐 70대, 80대 네네네.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어렸을 때 막 해가지고 그렇죠, 이 나라를 그렇죠. 만든 거예요. 네, 그걸 저희가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살아오셨던 삶이 성취를 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성공 방정식을 알고 있으니 네. 너도 나처럼 해라라는 그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분들의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근데 너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나처럼. 응. 근데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유대인들은 나처럼 살아. 똑같은 근데 그게 얘기하는 행복한 거죠. 삶인 거죠. 맞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방식이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이제 너무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지만 한계가 많이 느껴져요. 우리나라는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한국이 이만큼 성장해서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변하고 있어요. 그 변화하는 시대에 저희가 있는 것 뿐이고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희가 그렇게 되진 못했겠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화들이 이제 오면 되는데 전 그 책임이 계속해서 말하지만 40대 얘기다라는 생각이 40대? 네. 40대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너다 너. 네가 해야 된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